아침에 현관문을 열었는데 비린내가 확 올라왔어. 신발장 앞에 생선 4장이 버려져 있더라고.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겨웠어. 누가 이런 짓을? 3개월째야, 3개월. 처음엔 담배꽁초, 그 다음엔 음식물 쓰레기, 이제는 생선 4장까지. 고무장갑 끼고 치우는데 눈물이 났어. 62년 인생에 이런 굴욕은 처음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남편한테 여보, 더 이상 못 참겠어. 경찰 불러야겠어. 라고 했어. 잠깐, 처음부터 얘기해 줄게. 우리는 이 아파트에 5년째 살고 있어. 조용한 노부부였지. 큰소리 한 번 안 내고 이웃들한테 인사 잘하고. 옆집은 30대 부부인데 2년 전에 이사 왔어. 처음 이사 왔을 때 떡 돌렸거든. 나도 답례로 과일 바구니 보냈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잘하고. 아주 예의 바른 사람들인 줄 알았어. 3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 현관 앞에 담배꽁초가 하나 둘씩 버려져 있는 거야. 처음엔 바람에 날아온 건가 싶었어. 그런데 매일 생기더라고. 일주일쯤 지나니까 담배꽁초가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가 나타났어. 바나나 껍질, 사과 속, 커피 찌꺼기. 누가 우리 집 앞에 일부러 버리는 거야? 남편한테 여보, 이상한 일이 생겨. 누가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버려. 라고 했더니 남편이 뭐? 말도 안 돼. 왜? 라고 놀라더라고. 나도 몰라. 왜 그런지. 우리가 뭘 잘못했나? 남편이 당장 가서 따져야지. 라고 했는데 나는 아니요. 증거 더 모으자. 한두 번이 아니잖아. 라고 했어. 일주일 동안 영상을 모았어. 매일 밤 11시쯤 옆집 새댁이 와서 쓰레기를 버렸어. 담배꽁초, 음식물 쓰레기, 심지어 고양이 모래까지. 고양이 모래? 옆집에 고양이 있나?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영상을 보니까 봉지째 버리더라고. 고양이 배설물이 든 모래를. 일주일치 영상을 들고 옆집 초인종을 눌렀어. 문이 열렸는데 새댁이 환하게 웃으면서 어머 이모님 무슨 일이세요? 라고 하더라고. 이거 좀 보세요.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여줬어. 새댁 얼굴이 굳어지더라고. 이게 말을 더듬더니 죄송해요 라고 했어. 죄송하다고요? 3개월 동안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버리고 죄송하다고만 하면 돼요? 왜 그런 짓을 했어요? 나는 소리쳤는데 새댁이 문을 닫으려고 하더라고. 잠깐만요. 설명해야죠. 왜 그런 짓을 했냐고요. 문 사이에 발을 넣었는데 새댁이 비켜요. 안 비키면 112 신고해요. 라고 소리쳤어. 내가 피해자인데 나한테 신고하겠다고? 좋아요. 신고하세요. 저도 신고할 거예요. 이거 주거 침입이에요. 라고 했더니 새댁이 문을 쾅 닫았어.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한테 여보, 옆집이 인정했어. 근데 왜 그랬는지는 안 말해줘. 라고 했더니 남편이 경찰 불러야겠어. 라고 했어. 112에 신고했어. 옆집 사람이 3개월 동안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버렸어요. 영상 증거 있어요. 경찰이 30분 후에 왔어. 경찰이 영상을 보더니 이건 명백한 주거 침입이네요. 옆집 분 좀 불러볼까요? 라고 해서 옆집 초인종을 눌렀어. 새댁이 나왔는데 남편도 같이 나왔어. 30대 남자.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경찰이 부인분이 옆집 앞에 쓰레기 버린 거 아세요?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요? 우리 아내가요? 새댁을 쳐다보는데 새댁이 고개를 숙이더라고. 미안해. 내가 옆집 남편이 당신 왜 그런 짓을 했어? 미쳤어? 라고 소리쳤는데 새댁이 울기 시작했어. 당신들 손주가 너무 시끄러워서. 손주? 우리 손주? 손주가 시끄럽다고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려요? 경찰이 물어봤는데 새댁이 좀이 아니에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지옥이에요. 그럼 말을 하시던가 왜 뒤에서 이런 짓을 해요? 라고 했더니 새댁이 말했다니까 인터폰으로. 한 달 전 인터폰. 나는 기억이 안 났어. 언제요? 무슨 말을요? 새댁이 아이들 소음 때문에 좀 조심해달라고요. 남편이 끼어들었어. 우리 그런 전화 못 받았는데요. 인터폰 기록 있어요? 새댁이 있어요. 제가 녹음했어요. 새댁이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틀었어. 내 목소리가 들렸어. 네,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내가 언제 이런 통화를? 남편이 여보, 이거 당신 목소리 맞아? 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났어. 한 달 전이라. 아, 맞다.
맞다. 그때 인터폰 왔는데 손주들 보느라 정신없어서 대충 대답했나 봐요. 대충 대답하고 안 고쳤잖아요. 그 다음 주말에도 똑같이 시끄러웠어요. 새댁이 소리쳤는데 나는 미안해요. 제가 깜빡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쓰레기를 버려요? 경찰이 일단 둘 다 진정하세요. 이건 층간소음 문제랑 주거침입 문제가 겹쳐 있네요. 라고 했어. 층간소음이 먼저예요. 제가 참다 못해서 그런 거예요. 새댁이 변명했는데 경찰이 그래도 쓰레기 버리는 건 범죄예요. 특히 생선 내장 같은 건 생선 내장 얘기에 새댁이 얼굴이 새하얘졌어. 그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 7시부터 뛰어서 7시요? 주말 아침 7시에 애들 뛰는 거 당연하잖아요. 애들이 자고 일어나면 뛰는 거예요. 나는 소리쳤는데 새댁이 당연하지 않아요. 저는 평일에 일해서 주말에 자야 하는데 그럼 귀마개 하든가 왜 우리한테 피해를 줘요? 남편이 화를 냈는데 새댁이 피해는 제가 받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옆집 남편이 새댁한테 당신 정말 이상해. 왜 말을 안 하고 뒤에서 이런 짓을 해? 라고 화를 냈는데 새댁이 말했다니까 인터폰으로 경찰이 일단 합의 보실래요? 아니면 고소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고소할 거예요. 3개월 동안 정신적 피해 받았어요. 라고 했어. 다음 날 경찰서에 가서 정식 고소했어. 주거 침입, 재물 손괴, 정신적 피해. 경찰이 합의 권유할게요. 초범이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는데 정신적으로 불안정? 그게 변명이 돼요? 나는 화가 났는데 경찰이 변명은 아니고 치료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층간소음 민감증 같은데. 며칠 후 옆집 남편이 찾아왔어. 혼자.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가 요즘 이상했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심하게 받고. 그렇다고 쓰레기를 버려요? 생선 내장까지? 나는 따졌는데 옆집 남편이 정말 죄송합니다. 아내가 정신과 치료받기로 했어요. 정신과요? 남편이 물어봤는데 네, 층간소음 때문에 불면증, 우울증 생겼대요. 의사가 치료 필요하다고. 불면증? 우울증? 그럼 우리 손주가 정말 시끄러웠나? 나는 불안해졌어. 우리가 가해자인가? 남편이 아니야. 애들이 좀 뛰는 건 당연해. 주말 낮 시간이잖아. 밤 10시 넘어서 뛰는 것도 아니고. 옆집 남편이 알아요. 아내도 그걸 아는데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리만 들리면 심장이 뛰고 손이 떨린대요. 정신과 의사가 소음 공포증이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손주들 못 오게 해요? 나는 섭섭했는데 옆집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이사 가겠대요. 이사? 옆집이? 이사요? 굳이 그렇게까지? 남편이 말했는데 옆집 남편이 아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대요. 고소 취하해 주시면 바로 이사 갈게요. 남편이랑 상의했어. 여보 어떡해? 이사 간다는데 고소 취하해 줄까? 나는 망설였어. 근데 3개월 동안 우리가 받은 스트레스는? 그래도 이사 간다잖아. 더 이상 피해 안 받으면 되지 않아? 남편 말도 맞았어. 고소해봤자 벌금 조금 나오고 우리도 시간 낭비고. 조건을 걸었어. 이사 가기 전까지 손주들 오는 거 절대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사 확정되면 고소 취하해 줄게요. 옆집 남편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안에 이사 갈게요. 라고 약속했어. 근데 일주일 후 또 사건이 생겼어. 이번엔 옆집 새댁이 아파트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애들 좀 조용히 시켜요. 미치겠어요. 손주들이 복도에서 놀고 있었는데 새댁이 현관문을 벌컥 열고 소리를 지른 거야. 5세짜리가 겁먹고 울기 시작했어. 나는 손주를 안고 죄송해요. 들어갈게요. 라고 했는데 새댁이 매일매일 시끄러워요. 애들 키울 거면 1층 살아요. 라고 소리쳤어. 1층 사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15층인데 어떻게 1층 살아요? 그리고 애들 키우는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근데 조용히 해야죠. 공동주택이잖아요. 나는 애들 낮에 노는 거 당연한데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법이 뭐가 중요해요. 제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데. 새댁이 히스테리를 부리는데 옆집 남편이 뛰어나왔어. 당신 제발 좀 진정해. 옆집 남편이 새댁을 끌고 들어가는데 새댁이 소리쳤어. 이사 안 가. 여기 내 집이야. 저 사람들이 나가야지. 나는 손주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 손주가 할머니, 저 아줌마 왜 화났어? 내가 나빴어? 라고 물어보는데 눈물이 났어.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 옆집에서 층간소음 신고 들어왔어요. 측정 나갈게요. 층간소음 신고? 우리를? 언제요? 라고 물어봤더니 지난 주말여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70데시벨 넘었다고요. 70데시벨? 그게 시끄러운 건가? 낮 시간엔 70데시벨 괜찮지 않아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네, 법적으론 괜찮은데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해야 해요. 다음 주말에 소음 측정기를 달았어. 손주들 오는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손주들은 평소처럼 놀았어. 결과가 나왔어. 평균 55데시벨, 최대 65데시벨. 법적 기준 이내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문제 없어요. 옆집에 알려드릴게요. 며칠 후 옆집 남편이 또 왔어. 죄송합니다. 아내가 계속 민원 넣었나 봐요. 이사 준비 중인데 좀만 참아주세요. 참아달라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소음 측정 결과 문제 없다고 나왔는데요. 나는 화가 났는데 옆집 남편이 알아요. 근데 아내는 그걸 못 믿어요. 못 믿는다고요? 공식 측정 결과를? 남편이 물어봤는데 내 아내 말로는 측정기가 정확하지 않대요. 실제로는 더 시끄럽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손주들 묶어놔요? 입 막아요? 나는 기가 막혔는데 옆집 남편이 2주만 참아주세요. 2주 후에 이사 가요. 2주.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 남편이 알겠습니다. 2주 동안 손주들 안 부를게요. 라고 했는데 나는 섭섭했어. 여보, 왜 우리가 양보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남편이 그냥 2주야. 2주 지나면 이사 가잖아. 그냥 참자. 손주들한테 전화했어. 엄마야, 미안한데 2주 동안 할머니 집 못 와. 옆집이 시끄럽다고 해서. 딸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애들 할머니네 가는 거 좋아하는데? 미안해. 옆집이 이사 갈 때까지만. 2주면 돼. 딸이 한숨을 쉬었어. 엄마, 그 사람들 때문에 애들이 피해보는 거잖아요. 알아. 근데 어쩌겠어. 참는 게 낫지. 2주만 참으면 끝이야.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어. 2주가 지났어. 이사 트럭이 왔더라고. 짐을 싣는 걸 보면서 안도했어. 드디어 끝났구나. 근데 이사 가는 게 저녁에 옆집 새댁이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어. 문을 열었는데 새댁이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 죄송해요.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새댁이 사과했는데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 이모님 손주들은 잘못 없어요. 정상적으로 논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못 참았어요. 제 문제예요. 새댁이 계속 울었어. 나는 휴지를 건네줬어. 괜찮아요. 이제 새 집 가면 조용할 거예요. 거기서 잘 쉬세요. 새댁이 이모님 정말 죄송해요. 쓰레기 버린 거, 소리 지른 거 다 죄송해요. 제가 치료받을게요. 라고 하면서 떠났어. 새댁이 간 후에 남편이 여보, 저 사람 정말 아픈 것 같아. 정신적으로. 나도 그렇게 느꼈어. 화는 났지만 불쌍하기도 했어.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들어왔어. 60대 부부. 조용하고 친절했어. 손주들 자주 오세요? 좋겠어요. 저희 손주도 주말에 올 거예요. 네, 주말마다 와요. 혹시 시끄러우면 말씀하세요. 라고 했더니 새 이웃이 아니에요. 애들 소리는 좋지요. 복소리예요. 복소리. 그 말에 마음이 놓였어. 이전 이웃은 지옥소리라고 했는데
새 이웃은 복소리라고 하네. 손주들을 다시 불렀어. 2주 만에. 손주들이 할머니 오랜만이야 라고 뛰어오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 옆집에 귀 기울였어. 혹시 소리 지르진 않나. 근데 조용했어. 새 이웃은 아무 불평도 안 했어. 며칠 후 엘리베이터에서 새 이웃을 만났어. 손주들 시끄럽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전혀. 오히려 활기차서 좋아요. 다행이네요. 이전 이웃이 너무 시끄럽다고 해서. 라고 했더니 새 이웃이 그분 얘기 들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층간소음 민감증이 있으셨다면서요? 네, 그런가 봐요. 저희는 평범하게 살았는데 그분한테는 지옥이었나 봐요. 새 이웃이 그건 병이에요. 치료받아야 해요. 몇 달 후 이전 이웃한테서 문자가 왔어. 이모님, 잘 지내시죠? 저 새 집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문자를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 화도 났지만 안쓰럽기도 했어. 답장을 보냈어. 괜찮아요. 건강 잘 챙기세요. 남편이 여보, 용서한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해. 그 사람도 힘들었나 봐요. 이 일을 계기로 층간소음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 피해자도 있지만 가해자도 의도가 없을 수 있다는 걸 손주들한테 할머니 집에서는 좀 조심히 뛰자. 옆집도 있고 아랫집도 있고 라고 가르쳤어. 손주들이 알았어 할머니. 어느 날 아래층에서 올라왔어. 위층에서 좀 시끄러운데 나는 긴장했어. 또? 죄송해요. 손주들이 아니에요. 시끄럽다는 게 아니라 혹시 매트 깔아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럼 훨씬 조용해질 거예요. 아래층 사람이 친절하게 말했어. 매트? 그렇게 간단한 해결책이? 알겠어요. 바로 깔게요. 불편하게 해서 죄송해요. 아래층 사람이 괜찮아요. 애들 키우는 집은 원래 그래요. 당장 인터넷으로 층간소음 매트를 주문했어. 두꺼운 걸로. 깔고 나니까 확실히 소리가 줄어들었어. 아래층에 매트 깔았어요. 이제 좀 나아졌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훨씬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이전 이웃한테 문자를 보냈어. 층간소음 매트 깔았어요. 이거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필요하시면 알려드릴게요. 이전 이웃한테서 문자가 왔어. 감사해요. 저도 새 집에서 깔았어요. 그리고 귀마개도 써요. 많이 좋아졌어요. 1년이 지났어. 이전 이웃 생각이 가끔 나. 저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낼까? 치료 잘 받고 있을까?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을 했어. 내가 제안했지. 서로 배려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매트 딸고 슬리퍼 신고 밤 10시 이후엔 조심하고 그리고 불편하면 정중하게 말하고 뒤에서 보복하지 말고. 많은 주민들이 공감했어. 맞아요. 대화가 중요해요. 한 주민이 근데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은 어떡해요? 그럼 관리사무소에 말하세요. 소음 측정하고 경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법적 대응하고 절대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마세요. 한 할머니가 저희 위층도 쓰레기 버렸어요. 현관 앞에. 나는 깜짝 놀랐어. 정말요? 신고하셨어요? 아니요. 무서워서. 혹시 더 심한 짓 하면 어떡하나. 할머니가 떨면서 말했어.
할머니, 신고하세요. 그게 범죄예요. 참으면 안 돼요. 저도 당했는데 신고했어요. 할머니가, 근데 옆집 사람이잖아요. 계속 살아야 하는데. 나는, 그래서 더 신고해야 해요. 경계 분명히 해야 해요. 며칠 후 그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 신고했어요. 경찰 왔어요. 위층 사람이 사과했어요. 고마워요. 내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도왔다니 뿌듯했어. 잘하셨어요. 앞으로 또 그러면 바로 신고하세요. 요즘은 층간소음 피해자 모임에서 활동해. 온라인 카페를 만들었어. 층간소음 이렇게 대처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어. 옆집이 쓰레기 버려요. 위층이 담배꽁초 던져요. 비슷한 피해들. 증거 남기세요. CCTV, 사진, 녹음, 그리고 바로 신고하세요. 참지 마세요. 범죄예요. 한 회원이 덕분에 문제 해결했어요. 옆집이 사과하고 이사 갔어요. 라는 후기를 남겼어. 여러분, 혹시 이웃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참지 마세요. 대화로 안 되면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쓰레기 버리기, 오물투척, 이런 건 범죄예요. 주거침입, 재물손괴, 처벌받아요. 증거 꼭 남기세요. CCTV, 사진, 녹음, 그리고 관리사무소, 경찰에 신고하세요. 층간소음은 양쪽 다 고통이에요. 내는 사람도 모르고 낼 수 있고, 듣는 사람은 참기 힘들고. 그래서 배려가 중요해요. 매트 깔고 슬리퍼 신고 조심하고, 그리고 불편하면 정중하게 말하고. 절대 보복하지 마세요. 쓰레기 버리고 소리 지르고 이런 거 하면 본인이 가해자 돼요. 혹시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정신과 상담 받으세요. 층간소음 민감증은 치료 가능해요. 이전 이유처럼 치료받으면 좋아져요. 귀마개, 백색소음 이런 것도 도움돼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제가 계속 이런 활동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이웃 갈등, 층간소음, 아파트 분쟁에 대해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우리 모두 배려하면서 살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웃 문제는 대화로 풀되 안 되면 법으로 풀어요. 절대 참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평화로운 아파트 생활하시고 좋은 이웃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